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지었습니다. 간밤 미국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상승 우려를 잠재우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은 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냈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0.64% 상승하면서 949.83포인트에 마감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지수도 좋았고요. 수급도 좋았고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수익권이신 분들은 또 타이밍을 언제 매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면서 또 장자방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알차게 시간 보낼 예정인데요. 저희 방송 시간 1시간 너무 짧습니다. 또 워낙 강의를 재밌고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많은 자료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또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하시죠. 목요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 저희가 전달해 드릴 예정이지만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찍어도 좋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비법 아니라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분 1초 어떠한 전문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노란톡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빠르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을 보면 연속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한 이틀 오르면 또 한 이틀 빠지고 또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복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엇박자를 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장이 빠질 때는 손절하고 올라갈 때 추격하고 빠질 때는 손절하고 올라갈 때 추격하고 이걸 두 번만 반복하면요. 계좌가 운이 좋으면 반토막이고 재수가 없으면 10분의 1 토막 납니다. 지금 같은 장은 사실은 시장의 시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시장의 상황, 그리고 내가 어느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종목을 고르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순서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가장 악재가 됐던 건 K배터리. 그죠? 예. 사실은 생방송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LG라는 그룹과 SK라고 하는 두 개의 양대 그룹이 배터리 문제로 싸워요. 다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SK가 패합니다. LG가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승복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SK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 이거 나 불복하고 싶어, 나를 좀 봐줘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폭스바겐 데이에서 폭스바겐이 야, 한국 배터리 나 안 할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내가 배터리 회사 내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사장인데 내가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차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청업체가 있는 거야. SK라는 하청업체, LG라는 하청업체. LG와 SK는 기분 좀 나쁠 수 있겠는데 회장님들 죄송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이 하청업체 두 군데가 계속 싸워. 그럼 내가 배터리를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첫 번째이겠죠. 그러면 원래는 사장님 모르게 싸워야 되잖아요. 공개적으로 싸웁니다. 그럼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형제끼리 싸우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저 혼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국익 차원에서 바라볼 때 한국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테슬라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 1위예요. 근데 테슬라가 언제까지 독주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 그룹 안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뭐 아우디, 뭐 포르쉐, 뭐 폭스바겐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폭스바겐이 전기차가 3년 뒤에 5년 뒤에 안정권에 올라온다고 하면 테슬라와 양분해서 춘추전국을 할 텐데
이미 완성차 회사로서 굉장히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고 포르쉐나 아우디나 폭스바겐 같은 이런 그룹들 그리고 뭐 람보르기니 이런 그룹들이 다 그 산하에 있다면 열 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 공급망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저는 폭스바겐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잘못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시장에서 여러분 오늘 저희 전기차 얘기할 거라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기차에서 3대 양대 산맥이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유럽이 그다음 미국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을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 하나가 전체 파이보다 굉장히 큰 시장을 갖기 때문에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중국의 배터리를 내가 선택을 하면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 회사가 LG와 SK가 싸우면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 보지 않는 게 낫겠고 기술적 반등은 있겠으나 지금은 당장 손절하는 것이 저는 선택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제 포트에서도 저는 반을 덜어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황을 바라볼 때 시장은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준점이 중요한 것이고 이 기준점에서 올랐냐 내렸느냐 이걸 시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자, 그러면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시장은 이렇게 박스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박스권 장세라고 할 때 상단 하단의 개념을 여기를 지지가라고 본다면 여기를 저항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저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니까 선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상단은 지금 얼마가 움직였냐면 420 정도 선물 지수 420 내외가 상단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얼마냐면 410 정도가 돼요. 410에서 411 정도의 지금 지수대 움직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렇게가 지금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움직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 1, 2주의 시장을 바라보시면 410, 11, 12 언저리 내려오게 되면은 장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해요. 그리고 419에서 20 정도 올라오면 계속 막혀요. 그러면 요 박스권 안에 논다는 얘기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3개월째 여기 나와서 팍스TV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지가와 저항가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지켜질 때까지만 지지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케이? 약속을 지켜지는 한 그때까지만 너랑 나랑 친구고 약속을 어기면 너랑 나랑 손절이야. 이게 말하는 지지가라는 개념이고요. 저항은 돌파되기 전까지만 우리가 저항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 잘 모를 때는 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어느 순간 친해져서 밥 한 번 먹고 차 한잔하고 술 한잔 하다 보면 관계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의 저항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은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연락하는 거는 지지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보다 깊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되겠죠. 항상 매매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과 출신이라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따라서 410 부근을 저는 지지가라고 본다면 420 부근을 저항으로 본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박스로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지우고 좀 깨끗하게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대를 벗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420이라고 하는 저항과 410이라고 하는 지지가 요 범위 안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사실은 이 위를 넘길 바래요. 420을 돌파된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는 435에서 445 정도까지가 4월달, 5월달에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보는 한국 증시에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봄이 오지 않잖아요. 계속 여기서 박스권에서만 움직이는 형식으로 봄을 보낸다면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실까요? 자, 근데 이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어딜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될까요? 410. 만약 이 자리가 깨진다면 조정의 폭은 깊어지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 자,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시황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처음 강의를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와 꼼꼼한 강의 조금 더 길게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자방 전문가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장자방 저희 프로그램명과 전문가님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그림 정확하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사칭하는 방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시간부터 저희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메인이죠. 네, 선물옵션 매매법 강의 자료와 또 온라인 교육 링크 띄워드리면서 함께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집까지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료집까지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꼼꼼히 공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열어뒀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자,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 밤인데요.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가 9시부터 준비할 건데요. 10시 정각부터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단톡방에 지금 수백 명이 계시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못 오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번 주 강의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대한민국 시장은 항상 박스권장이라서 이 장에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오를 때도 내가 오를 만한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선택했는데 B가 오르고 B를 골랐더니 A가 오르고 이러면 나는 돈을 못 벌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면 선물 매수로 수익을 내면 되고 콜옵션 매수로 수익을 내면 돼요. 근데 지수가 빠지면 주식 종목들은 속수무책이잖아요. K배터리 만약에 내가 배터리 관련주 삼성 SDI,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샀으면 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손해가 나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거기다 10억 베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몇 억이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럴 때 멍하게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내 자금의 절반 정도는 주식을 사더라도 절반 정도는 선물 옵션을 통해서 내가 계좌가 망가지는 것들을 해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선물 옵션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짧아요. 50분짜리 강의밖에 안 되고요. 실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제가 온라인 강의 오라는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노란톡방 안에 일단 오늘 들어오세요. 들어오신 분을 통해서 제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강의 시작합니다. 9시부터 여러분께 안내 드릴 거예요. 단톡방에다가. 그러면 여길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3개월째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것들을 엑기스만 모아서 제목은 이겁니다. 90분만 배우면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번다. 괜찮지 않을까요? 예. 90분만 배우면 여러분 한 달 돈 1,000만 원 벌려면 하루에 한 50만 원 남짓 벌면 20거리이면 돈 1,000만 원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배워서 여러분이 3개월, 6개월 숙달해 가셔서 돈을 좀 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1,000만 원 못 벌면 어떻습니까? 하루 10만 원씩 해서 한 달 200만 원 벌면 월급 나오지 않나요? 하루 20만 원씩 하면 한 달에 400 나오지 않습니까? 30만 원씩 벌면 600만 원 나오잖아요. 50 벌면 1,000만 원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황을 드리고 있어요. 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서 팔았어요. 없는 사람은 여기 오면 사면 좋겠어요. 없는 사람은 여기 오면 팔면 좋겠어요. 여기서 매도하세요. 여기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오늘 오후는 매매하지 마세요. 이걸 지금 제가 3개월째 해드리고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요. 오케이?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커피 한 잔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무료로 드리는 톡방 들어오실 생각 있습니까?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톡만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셔서 이번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 꼭 오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홍보의 얘기를 해본 적이 3개월간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강의 들어오지 않으시면 여러분 저랑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방송국에 계속 못 나와요. 그러면 저랑 계속 끈을 만들고 싶으시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죠. 오케이?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업종 차트, 저는 지금 3개월간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업종,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될 업종을 골라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저랑 쭉 들으신 분이면 제가 기억하십니까? 1월 마지막 주에 강의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만약에 종목을 못 고르겠으면 여러분 철강, 그리고 또 하나 운송 해운 쪽을 보셔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송 해운 쪽에서는 조선 운송 해운 쪽에서는 종목을 제가 2개 찍었어요. 방송 다시 돌려보기를 보시면 저는 현대 미포조선을 갖고 있고 이게 저는 굉장히 업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참 떨어질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45,000원에서 6,000원이에요. 오늘 69,900원 종가입니다.
얼마가 수익 났을까요? 방송 들으신 분들 여러분 전문가 추천하는 종목들 열심히 고르잖아요. 저는 추천한 적 없어요. 제가 뭐라고 추천을 합니까? 제가 들어가는 종목들 제가 공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추천을 하고 내 방송에 들어 유료로 뭘 들어 뭘 어떻게 해 이런 홍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돈 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게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일주일 뒤에 이주일 뒤에 끊임없이 수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증권 리딩 전문가보다 오히려 우리처럼 저는 인베스터입니다.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인베스터입니다. 그러면 인베스팅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돈을 잃지 않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의 이익이 더 늘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신경 안 써야 돼요. 저 사놓고 나서 잊어먹고 있었더니 보니까 수익률이 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절반 차익 실현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코덱스 레버리지 선물지수 400 초반까지 내려갈 때 담아라 저희 톡방에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420 찍을 때 저는 반절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가져갑니다. 내려오면 더 사겠습니다. 현금 확보했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딩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강의를 다니고 굉장히 자료를 만들고 바쁘게 움직여요. 제가 언제 제 매매 그렇게 신경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웬만한 트레이딩 하시는 분보다 수익과 수익 금액이 더 많을 거예요. 오케이? 수익률보다 수익금 절대 돈이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왜냐하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기다려서 저는 매매하고요. 그리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뭐 하나는 저는 시황을 보는 사람이에요. 선물옵션은 시장의 상황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보다 리스크는 훨씬 적을 것 같고 기회는 좀 더 많지 않을까요? 배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온라인 톡방에 오늘 들어오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할 텐데 미리 양해 말씀 구하는 건 목요일 날 오다 보니 당일 날 제가 차트를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날짜 기준의 차트들입니다. 물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장을 분석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대형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면 함께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지수의 2배를 오르고요. 내려가게 되면 2배가 손실이 나게 됩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바라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보는데 이 저점보다 저점이 살짝 낮아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나 반등은 나오는데 이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최대폭은 요 고점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은 아닐까라고 보여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일목균형 상단선을 돌파해서 지키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때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못하고 구름 안에서 계속 노는 그림이 된다면 얘는 3월 말경까지 별 볼 일이 없다가 4월 초중순 정도의 위아래의 방향성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시황에 대해서 설명이 될까요? 저는 빠르게 움직이면 다음 주 정도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차트 패턴으로 바라보면 보세요. 1월 11일 날 선물 448.10 코스피 지수 3266포인트를 고점 찍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올라오는 이 시간이 2달 반이었어요. 그러면 2달 반 올라왔으면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달 반에서 석 달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 날짜 며칠입니까? 3월 18일입니다. 그러면 2달하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조정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대등 수치로 바라본다면 아직 안 끝났겠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정 영역일 거고 빠르면 다음 주 이후부터 한 1, 2주, 2, 3주 이내에는 시장이 방향을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거기에 인버스라고 우리가 곱버스라고 부릅니다. 인버스 곱하기 2라고 하는 걸 바라보시면 차트 모양을 한번 보세요. 얘는 바닥을 저점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고점은 어때요? 고점을 낮추시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툭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장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보시면 인버스가 이 저점을 안 깨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곱버스가 요 저점을 깨는 순간 그때부터 시장은 아싸 홀딩 강하게 올라가겠죠. 인버스가 망가졌다. 지수는 올라간다. 오케이? 반대로 인버스가 올라오면은 얘는 요 앞전 고점대와 요 고점대를 순차적으로 보셔서 저는 요 자리를 넘지 않는다면 지수는 가격으로 2250원입니다.
이 가격을 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의 변동성이 되는 거고 만약 얘를 돌파해 버린다면은 저는 이 가격은 꽤 많이 오를 거라고 봐요. 그럼 지수는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 요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차트 보시고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 차트 잘 안 보이죠? 그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자료를 올려드려요. 오늘 9시 50분에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서 어느 가격이고 얼마인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3개월간 제가 강의한 자료를 모두 톡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올릴 때 그동안에 했던 모든 자료를 12주치를 몽땅 올려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부를 못했잖아요. 12개 몽땅 다 줄게.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3개월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싹 다 쓸어 담아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12개, 12주입니다. 12주간의 흐름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드립니다. 오케이? 자료 하나도 빼지 않고 제가 했던 자료 모두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보시면 이제 지수의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앞에를 보세요. 지수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냐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되게 답답해요. 그러면서 얘가 뚫기만 뚫으면 아싸 돌파고 주저앉아 버리면 박스권에서 놀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근데 코스닥 150 얘는 중소형주입니다. 얘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앞전의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돌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의 흐름이 뭐가 더 셀까요? 중소형주가 세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대형주 가지고 매매하는 게 수월할까요? 중소형주 중에 주도주를 찾는 게 더 빠를까요? 얘가 더 빠르겠죠? 그렇죠? 장세를 보실 때 아무 때나 대형주 아무 때나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랑 그 다음에 코스피 레버리지 두 개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어느 쪽이 센지를 탑다운이라고 그럽니다. 탑다운. 위에서부터 전체 그림을 보고 그 밑에 단계 어느 섹터, 그 다음 밑에 단계 어느 종목, 그 밑에 단계 대형주, 그 밑에 단계 중소형주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대부분 개인 매매자가 주린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갑자기 A라는 종목이 좋다더라. 그러면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 뭐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아니면 어디 뭐 블로그에서 봤어요. 주식을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얘기해줘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돈 번 거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돈을 받고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정말 좋은 자리에서 나에게 무료로 좋은 종목들을 주고 좋은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저도 제가 종목 들이면서 공부하다가 우리가 현대미포조선이나 HMM이나 OCI 같은 해운 운송주들은 제가 그때 한참 꽂혀서 12월 달부터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1월 달에 빠질 때 아싸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막 재고 있을 때예요. 제가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 여러분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2달 만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케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 업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3년 뒤에 앞으로 2년 뒤에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발전할 건지를 알고 있는데 이 가치 대비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값어치 대비 가격이 싸질 때 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주식을 하는 정석입니다. 왜 쌀 때 안 사고 왜 비쌀 때 따라갑니까? 쌀 때는 확신이 없어서요. 사실 이때가 제일 안전할 때예요. 이해하십니까? 여기 따라가는 사람들은 단타하는 고수들은 하셔도 됩니다.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고수에 해당될까요? 이 고수에 해당되시는 분 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 몇 분 될까요? 저는 오히려 바닥에서 사야 되는 분들이 이걸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물론 고수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러면 인버스 한번 보세요. 자, 코스닥 150 우리가 지난주 볼 때만 해도 인버스가 5,000원을 찍던 날이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배우신 차트 패턴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저점을 높여주네요. 그러다가 고점도 높여주네요. 그러던 이 저점을 높이던 추세선을 툭 하고 밀어버리니까 자, 여러분 이거 개별주 차트면 이 종목 쳐다봐 안 쳐다봐?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 반 전에 반도체 업종 차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약 2달 가까이 돼가네요. 그때 제가 반도체 업종들 쭉 10여 개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추세 패턴이 깨진 종목은 쳐다보지 마라 했는데 걔가 줄 하한가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밑에 바닥까지 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 주주분들께 욕먹으니까요. 그래서 그 종목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툭 넘어갔던 종목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언제 반도체 얘기했는지 제 방송 다시 보기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종목 찾아주시는 분
이걸 여러분 공부해서 찾아내시는 분이라면 제가 힌트 드릴게요. 코덱스 반도체 ETF 구성 종목이에요. 그 구성 종목이 한 10여 개 있거든요. 그것들 중에서 제가 이거 거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종목이 있어요. 이거 찾아내시는 분께는 제가 다음 주에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간식 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여러분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게 반도체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1월 달부터 와서 여기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1월 22일 날 반도체가 최고점을 찍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말경부터 여기 1월 내내 강의하면서 빠지면 제일 먼저 사야 될 종목이 반도체랑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쭉쭉 빠질 때 저는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여기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진 종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찾아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제일 먼저 무너진 종목이 나중에 반등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가장 반등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올라갈 때 센 놈이 무너질 때도 가장 오래 버틴 놈이 다시 올라갈 때도 턴어라운드 탄력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건 쳐다보지 말자. 단 언제 직전 저점 때 왔을 때는 기술적 반등 가능하니까 한번 바라보자. 그러나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다음 고점 넘길 때 단타 한번 하는 것이지 별 볼 일 없다. 근데 이 고점이 이 고점을 넘지 못하니 다시 죽게 되면 이 저점보다 얘는 낮아질 확률이 높다. 이 근처 와서나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장이 조정받고 나서 올라갈 때 탄력 한번 보실래요? 얘는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갈 때 꽤 올라갔으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얘는 내려올 때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 보시면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며칠 약하게 가지만 장대 양봉을 한 번씩 치고 가요. 그러면 얘가 가장 최우선 주도주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지금 장이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약하고 또 치고 올라갈 때 탄력이 제일 좋았던 종목, 그 업종, 걔가 다음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강의하러 안 오고 여러분하고 더 이상 방송으로 볼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이 굳이 남의 손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어느 업종을 봐야 되는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자, 자동차 보세요. 딱 봐도 잔잔하지 않아요? 반등 잔잔하죠, 그죠? 네, 반등 잔잔해. 그러면 지금 이런 거예요. 먼저 치고 나가는 놈은 누구? 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 자리 잡으면서 천천히 매집을 해요. 이게 여러분 매집 차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간 조정 횡보라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저점을 안 깨죠. 딱히 고점을 높이지도 않아요. 이 안에 야금야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동차는 어느 순간 이 매집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안 보이겠습니다만 매집이 끝난 이후에 한 방에 튀어요. 자동차는 특성이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업종 사이클마다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야금야금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될 때는 여러분 보통 올라간 놈은 어떻게 갈까요? 나에게 전화해주고 나에게 나 이제 올라갈 거야 며칠 날 갈 거야 알려주고 갑니까? 아니면 어느 날 자고 났더니 혹은 어느 날 야간에 시간외로 상한가 치면서 치고 넘어가든가요? 대부분은 모아놨다가 어느 날 이렇게 치고 가요. 근데 물론 보는 법은 있습니다. 방송에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 얘는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추천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라.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PPL 아니에요. 저 커피 한 잔도 얻어먹은 적 없어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얘가 어느 업종의 자동차, 어느 부품 소재주냐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십시오. 앞으로 흘러갈 분야에 대해서. 자, 그 다음 2차 전지예요. 자, 우리가 1월 달만 해도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2차 전지 눌릴 때 저 여기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차 전지 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올라올 때 보시면 이 고점을 살짝 넘어서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 캔들에 전 여기 청산했거든요. 이게 1월 말이에요. 왜? 무슨 얘기했냐면 1월 말에 지수가 빠지면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1월 말 좀 전에 봐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반도체 1월 말 개박살 나는 저점입니다. 그죠? 보입니까? 다음 자동차 보시면 1월 말 어디 있어요? 위에서 놀죠. 자, 그러면 시장보다 센 종목 누굽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자 2차 전지 센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순환매가 돈다는 개념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얘가 남들 저점 찍을 때 고점 찍고 나서부터 주저앉아. 그러면 사람들이 야 2차 전지 한물 갔나 봐. 가긴 뭘 가. 여태 많이 올랐으니까 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배터리 데이로 인해서 여기 빠진 얘는 저는 사실 이 가격을 훼손한다는 의미는 당분간은 저는 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고 의미 있게 회복되는 수급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물론 3년 뒤에 5년 뒤에는 좋아질 거고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런데 실현의 시간이 보통 한번 추세가 무너지면 두세 달은 고생하거든요. 돈 들고 고생하시겠습니까? 좀 더 먼저 움직이는 거 먹고 좀 더 싸지면 사시겠습니까? 선택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후자할랍니다. 다음. 자, 운송 보세요. 제가 그동안 운송 좋다 지금 내내 2달 반을 외쳤습니다. 자, 1월부터 보시면 최저점이었고요. 올라갔고요. 내려올 때 1월 말에 내려올 때 최저점이었고요. 올라갔고요. 지금 장 빠지는 내내 운송 좋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하는 거 공부할 만해요? 여러분 종목 찍어달라고 그 초딩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종목을 찍어. 본인이 공부해요. 중요한 건 업종입니다. 시장이 어느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무엇이 더 실적이 좋아지는지 무엇이 실적보다 더 싼지 그거 공부하시라고요. 주식은 그게 핵심이야. 남한테 묻는 거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물을래요? 제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저희 집에 찾아오실래요? 저 졸졸 따라다니실랍니까? 언제까지? 제가 왜 그렇게 해드려야 될까요? 의무관계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책임 제가 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보는 방법은 제가 계속 고기 잡는 법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에 90분간 낱낱이 까겠다고요. 오케이? 다음. 그 다음 여행 레저 보세요. 제가 1월에 계속 얘기했던 게 여행 얘기했어요. 우리 이정현 앵커님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했더니 2개를 얘기했어. 자, 기억 하나 봅시다. 화장품 사고 여행 가죠. 그렇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여행 가고 싶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항공주,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여행 종목들 괜찮다 얘기했고 화장품에 관해서 앞으로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화장품 많이 이렇게 쇼핑하러 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큼의 영광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도 이제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 폭등하고 아모레퍼시픽 엄청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잔잔하게 꾸준하게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탑티어라고 보지는 마시고요. 그냥 꽤 괜찮은 소비군의 업종이고 성장성이 괜찮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면 비중은 몇 프로 할까요? 5에서 10%. 오케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행 레저가 계속 올라가. 자, 그럼 얘 언제 떨어질 것 같아? 질문 드릴게요. 자, 얘가 1월 말에 떨어져서 지금까지 올라와서 아직까지 버티는 유일한 업종 누구야? 여행 레저하고 운송, 해운, 조선이잖아. 지금 그죠? 맞습니까? 이 조정장에. 그러면 쟤 언제 떨어질 것 같아? 성장주가 치고 올라갈 때 쟤들은 빠지겠지. 언제냐고? 때까지 알려드려요? 빠르면은 3월 말이요. 늦어도 4월 중순 내외에는 얘는 죽을 것이고 성장주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지금 뭘 보는 게 좋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장주에 싸질 때 야금야금 매집하셔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종목으로 얘기하면 1번 자동차 중에는 1등이 뭡니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종목군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두 번째 반도체. 반도체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차트 이쁜 놈 잘 골라보세요. 물론 토요일 날 강의 때 제가 힌트는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온라인 강의 때. 그 다음 세 번째 플랫폼 사업에서는 저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는데 카카오 네이버 중에 가장 좋은 놈은 전 네이버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 3년 뒤에 5년 뒤에 네이버 얼마 갈 것 같으세요? 지금 40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얼마 갈 것 같으세요? 현재까지 2배 넘어가지 않을까요? 앞자리 바뀔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요. 지금 사면 좋습니까? 아니요. 액분하고 보세요. 좀 더 싸게 살 기회 있을 것 같아요. 답됐을까요? 질문 오시면 전 그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제 동생이 만약에 형, 나 뭐 사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한두 종목 찍어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 타이밍을 잡아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조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조선해운에 관해서. 특히 현대미포조선 4만 5천 원, 6천 원대 이야기하면서 저는 3년 바라보고 5년 바라봤을 때 얘 얼마 갈 것 같아요? 10만 원, 20만 원대 넘어가지 않을까요? 나중에 3년 뒤에 5년 뒤에 저를 바라봤을 때 언젠가 야 팍스 TV에서 전에 그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 사두면은 나중에 나한테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저 분명히 한 달 전에 2달 전에도 했었거든요. 지금도 고마워하는 분 계실 거예요. 4만 원 중반에 사서 6만 원이면 얼마예요? 수익률이 그죠? 꽤 됐잖아요.
그죠? 조금 벌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익을 내가 하는 거야. 주식은. 알겠습니까? 주식하면 스트레스 왜 받습니까? 성장할 산업에 앞으로 좋아질 산업에 그 업종의 대표를 사세요. 그게 초보 중수가 할 일이고 고수들은 그 업종의 부품 소재주에 아직 알짜배기를 발굴해서 뭐 10배 먹고 20배 먹겠죠. 근데 그 10배, 20배를 다 들고는 못 간단 말이에요. 돈 물량 실는 건 어디다 실는 거예요? 이 대형주에 실는 거야. 1등주에. 그리고 여기 나머지 조금 했는데 이게 많이 올라오면 와 수익률 대박이다. 기분 좋답니다. 알겠습니까? 포트 그렇게 구성합니다. 다음. 자, 기계장비 뭐 똑같아요. 얘는 반도체랑 비슷하죠. 지금 움직이는 게 얘는 좀 더 갈 자리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음. 에너지화학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게 여기 1월 달부터 에너지 얘기하다 기름값 하다가 조정 받으면서부터는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왜요? 저점들을 깨고 있네요. 그러면 얘 올라갈 때는 추세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예요? 얘는 단순 반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철강 얘기 좋다 했었는데 자 철강은 어디? 7,935원이 무너지면 이제 보지 마세요. 조정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가진 자의 영역입니다. 가진 자의 영역으로 유지하시되 얘가 깨지면 그때 모두 청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설주. 이게 지금 선거철 되면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고점에서 이만한 장대 음봉이 뜨네요. 저라면 이제 건설 당분간 안 볼 것 같은데요. 좀 더 떨어지고 나면 이쯤 오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셀트리온을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얘 지금 바닥권 신호는 뜨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바이러스 관련 이슈들이 떠야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발 담그는 정도는 하겠으나 매력적인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주요. 제가 게임 여기 내려오는 내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얘기하냐면 여기 찍고 나서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요 저점을 회복하면서부터 사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저는 자 업종에 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종목들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놀고 있어야 되고 다음 섹터는 어느 가격 어디서 봐야 되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공부해 가십시다. 자, 아셨죠?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는 목요일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굉장히 인기쟁이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또 강의를 워낙 꼼꼼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강의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무료 링크 띄워드릴 예정이거든요. 이번 주 강의만큼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번 주 토요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노란톡만 들어오시면 저희가 링크 주소 띄워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운동만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강의뿐만 아니라 자료, 또 앞서 말씀 주셨죠. 3개월치의 자료를 한꺼번에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혼자서 투자하실 수 있는, 밥을 혼자 떠먹을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요.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어서 다음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찬찬히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는 저는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이라 선물 옵션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타를 하시게 되면 승률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10번을 했는데 5번 이상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연속해서 몇 번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막 똥밭이야. 그래서 걸어가면서 살짝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했어. 근데 갑자기 피했더니 그 밑에 왕건이 이따만한 똥이 있네? 그럼 뭐 한 거예요? 난 피했지만 걔 잘 피해왔지만 한 번 밟으면 난 똥 밟은 겁니까? 안 밟은 겁니까? 밟은 거잖아. 그죠? 신발이 똥 냄새가 나.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단타라는 건 똥을 피해가다가 계속 나는 똥을 피하고 싶은데 똥차 피하다가 결국은 똥차랑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단타로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저도 포트 비중이 인베스팅 쪽으로 저는 많이 가 있어요. 제 자산의 거의 80% 이상을 저는 인베스팅합니다. 트레이딩은 제 자산의 10% 20%입니다. 다 잃어도 내 자산의 10%입니다. 20%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내 자산이 10억이면 나는 1억, 2억 안에서만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8억, 9억은 저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아까 말한 그런 종목들에 투자해놓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러드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물론 큰 돈이에요. 잃게 되면 속 쓰리죠. 근데 내가 이걸 복구할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큰 돈이 굴러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본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양방향 상품이에요.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거 모두 수익이 낼 수 있고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톡방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매일 아침 기준점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417.50 선물 기준입니다. 얘를 지키면 상방으로 보셔서 1차 목표가 420을 보세요. 여길 넘어가면 추세 상승이고 넘지 못하면 여기가 박스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반대로 417.50을 기준으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을 보세요. 그럼 선물을 매도하셔서 410 부근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드렸던 이번 주 주간 시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 주간의 최저점이 얼마입니까? 410이에요. 지금 고가가 얼마인가요? 오늘 아침에 오늘 고가가 얼마냐면 420.20이었어요. 거의 맞았죠? 그죠? 이번 주 주간의 제 시황입니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다고?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지가와 저항가 두 개만 생각합시다. 지지되던 자리가 붕괴되면은 하락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장은 망가진다. 오케이? 두 번째, 지지가, 저항이 되던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추격 매수해서 끌고 간다. 두 개만 기억합시다. 오케이?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벌겠다. 나는 선물 매매 돈 벌겠다.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노란 톡에 어떻게 썼는지 봅시다. 3월 12일 날 4월물 첫날입니다. 갭상승에서 콜 옵션은 저항이었어요. 풋 옵션은 지지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 콜 옵션은 계속 시세가 나요. 그럼 올라가요. 그럼 이 콜이 저항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올라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콜이 이만큼의 저항이 되는 순간 풋 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지지가 돼요. 그러면 콜은 여기서 막혀, 풋은 여기서 버텨. 그럼 풋이 반등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올라가다 말고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까요? 자, 그럼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이날 제가 저희 노란 톡방 안에 이런 톡을 제가 남겨요. 아침마다 오늘 기준점은 415예요. 지지시의 1차 417.50, 2차 420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420을 종가상 안착해야 이제 시장은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다. 만약 420 부근에 힘이 약하다면 장은 되돌립니다. 반대로 415를 깨게 되면 1차 12.5, 2차 410까지 하락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한 걸 8시 53분에 장 출발 전에 제가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414.50에 매수해서 1피 수익의 반을 청산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9시 43분에 제가 진입한 걸 여러분 톡방에다 공유하고 있어요. 진입 단가. 결국은 상승장인데 흔들기가 심하니까 초보자에게 진입 구간에 대한 게 좀 어려워요. 상승형 변동성이에요. 초보자는 대응 안 하는 게 계좌 지키겠다. 초보자가 해도 되는 자리와 하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구분해드리고 있어요. 톡방에.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상방이면은 푼 매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 상방은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푼 매도입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10시 12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15에서 15.50 자리가 눌림시의 매수존이고 16.7에서 17 자리가 분할 청산 자리입니다. 전 이렇게 단타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어때? 저는 16.80에서 청산하고 쉽니다. 자, 기억하세요. 10시 23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놨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똑같이 매수존, 매도존 전부 다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청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글들도 올라오고요. 자, 그러면 이날 흐름을 잠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 길게 달았던 음봉날 요 날이거든요. 일봉으로 바라보면. 그럼 일봉을 보시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던 추세 하나, 둘, 세 개의 지지가에서 이탈. 그러면 얘는 밑으로 빠져서 이렇게 빠질 거냐 아니면 이 안에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할 거냐인데 저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면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으면 장중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시황을 설명할 때 제일 핵심은 일봉이 어떻게 가느냐예요. 일봉이 기간 조정일 거면 장중 매매는 변동성이겠죠. 그러면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다. 자, 두 번째,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목표가를 길게 볼 거냐, 목표가를 짧게 볼 거냐. 짧게 봐야 되지 않아요? 변동성 구간이니까. 그렇죠? 생각을 딱 하고 하면 내가 매수해서 길게 보지 말고 적당히 팔아 먹어야 되고, 매도해서 길게 보지 말고 적당히 내려가면 되반등 나온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매매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이 5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우리가 매수해서 여기가 얼마냐면 417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청산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자리,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14.50 이상에서 여기서 매수원입니다. 아까 채팅창에 써놓은 거 보셨죠?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17자리 청산 자리요. 톡방에다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어디요? 자, 요 자리요. 밑에 사라고 얘기했던 자리에서 반등 자리. 또 재매수 415 기준으로 재매수합니다. 반등 자리, 청산 자리. 자, 보시면 되게 지루하게 흔드는 구간이지만 이 구간 안에서의 매매를 잡아낼 수 있다. 자, 이걸 뭘로 잡느냐? 옵션으로 잡는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제가 온라인 톡방 안에 지금 들어오시면 온라인 강의를 할 거예요. 온라인 강의를 하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 건데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시고 기다리셨다가 방송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가입하고 링크하고 한 10분 걸린단 말이에요. 5분 걸리고 그 시간 걸려요. 그러면 미리 오셔서 기다리셨다가 강의를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가격을 보는 방법을 제가 이번 주말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옵션 가격을 가지고 선물을 보는 법, 선물을 가지고 지수의 흐름을 보는 방법, 지수가 어떻게 박스권이고 어떻게 흐름 안에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날 매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침에 보세요. 장이 꼭지를 칠 때 여기 보시면 콜옵션은 6.15라는 저항값에서 돌파했다 밀릴 때 얘는 풋을 보시게 되면 지지가에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콜이 저항 맞고 밀릴 때 풋옵션이 지지가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지수는 어떻게 된다? 밀린다. 이해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그 다음 반대로 얘가 여기서 풋옵션이 저항을 맞을 때 여긴 없잖아요. 저항을 맞을 때 콜옵션은 동시에 지지가를 지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밑에서 우리가 대놓고 선물 매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논리는요. 주식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금융 노가다를 하세요. 돈을 가지고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노가다 해가지고 일당 벌기 바빠요. 여러분, 저 어려울 때 노가다 많이 해봤거든요. 몸 쓰는 일도 많이 해봤고 공사판에서 먹고 자면서 몇 달씩 일도 해봤고요. 대학 때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힘들어요. 제가 되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학을 다니는 내내, 대학원을 다니는 내내 전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녔고요. 아직 학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어려울 때 공사판에 갔는데 이렇게 그 들짐을 지고 한 40kg 정도 되는 걸 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계단이 아니죠. 그때는 이렇게 판때기 올려놓고 몇 층을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를 한 200개쯤 지어 날라야 되거든요. 오전에. 오후에 한 200개쯤 지어 날라야 한 400개 정도 포대를 질러 날라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면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이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직업에 대한 비하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뭘 할 때 죽기 살기로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였고 이 매매에서도 깡통 차고 수없이 고생하다 보니 내가 살아남으려니까 내가 잃지 않고 내가 벌어야 되는 방법이 뭘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번 토요일 날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서 죽기 살기로 한번 살 길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이와 같은 장자방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링크 주소 띄워드리고 플러스로 자료까지 함께 3개월치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열어놓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